조금 나아졌습니다. 단비가 안도하였지요. 천석이 저작거리에서 제일 좋은 생선을 사왔습니다. 점순아, 이제 나았으니까 잘 먹어야 해. 점순이 웃었지요. 별것을 다 사왔소. 그러나 그해의 가을이 문제였습니다.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지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지요. 밥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점점 여위어 갔지요. 단비가 점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지요. 단비 나이 20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안방이 조용하였지요. 점순의 기침 소리가 없었습니다. 단비가 바늘을 내려놓았지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점순이 누워 있었지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지요. 단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 점순이 눈을 떴지요.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비를 알아보았지요. 점순이 천천히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지요. 어릴 때 잠깐 보았다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기, 내 거다. 제 거요? 내가 올 때부터 있던 거다. 포대기 안에 꿰매어져 있었어. 나는 그를 몰라서 뭔지 몰랐다. 딸 친부모 유품일 거야. 단비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 작은 옥패 하나가 있었지요. 어릴 때 잠깐 보았던 그것이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따뜻하였지요. 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단비야, 너 사실 내 딸이 아니다. 단비가 굳었지요. 산파가 하룻밤만 봐달라 하고 맡겨놓은 거다. 그런데 관군이 마을을 막아버렸지. 산파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키웠다. 단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20해를 살았습니다. 20해 동안 점순이 어미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였지요. 밉지 않았습니다. 20해를 키워준 손이었지요. 새벽마다 등을 두드려준 손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자기 밥을 덜어준 손이었지요. 그게 어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단비가 점순의 손을 더 꼭 쥐었지요. 어미는 어미예요. 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50을 넘기지 못하였지요. 점순은 단비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천석이 그 옆에서 무너졌지요. 소리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울지 않는 남자였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단비가 천석의 등을 두드렸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지요. 천석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지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일도 나가지 않았지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여인 하나가 천석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였지요.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점순이 살아있을 때부터 천석과 안면이 있던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점순 살아있을 때부터 천석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점순 병이 깊어지자 더 자주 얼굴을 비추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는 게 바빴으니까요. 여인이 음식을 들고 왔지요. 천석 앞에서 살랑살랑하였습니다. 천석이 밥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단비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으니까요. 아버지가 웃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점순이 죽고 반년도 안 됐을 때였지요. 천석이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새어미였지요. 단비는 새어미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하였습니다. 천석 앞에서 새어미는 달랐지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웃음이 많았지요. 단비한테도 살갑게 굴었습니다. 단비야, 밥 먹었니? 단비야, 추운데. 옷 더 입어라. 천석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였지요. 단비가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잘 부탁하오. 새어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단비도 안심하였지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잘 챙겨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석이 저작거리에 나가고 나면 달랐지요. 새어미의 눈빛이 변하였습니다. 살갑던 목소리가 사라졌지요. 단비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툭 내던지듯 말하였습니다. 이게 밥이냐? 다시 해와. 단비가 굳었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차렸지요. 새어미 딸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단비보다 2살 아래였지요. 어미를 꼭 빼닮았습니다. 천석 앞에서는 애교가 넘쳤지요. 그러나 천석이 없으면 달랐습니다. 단비 언니, 내 치마 좀 만들어줘. 단비 언니, 내 저고리도 새로 해줘. 단비가 밤새 만들어주면 한마디가 없었지요.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듯 가져갔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품삯이 들어오는 날이면 새어미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처음에는 살림이 빠듯하다 하였습니다. 단비는 드렸지요. 그러나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순간 단비가 번 돈이 고스란히 새어미 손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단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요. 말하면 천석이 사이에 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저작거리에서 천석을 붙잡았지요. 천석 씨, 내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말을 해야겠소. 댁 새댁이 단비한테 좀 심하게 구는 것 같소. 내가 여러 번 봤는데 단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참더라고. 천석 씨가 모르는 것 같아서. 천석이 집으로 들어왔지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여보, 단비한테 어떻게 하고 있소? 새어미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요. 그러나 금방 눈물이 터졌습니다. 펑펑 울었지요. 제가 얼마나 단비한테 잘하는데요. 밥도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어미처럼 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석이 당황하였지요.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단비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천석 씨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제가 구박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새어미가 더 크게 울었지요. 천석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알았소, 알았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미안하오. 단비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석이 오히려 새어미한테 미안하다고 하였지요. 이웃집 안악말을 꺼낸 것이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새어미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단비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그날 알았지요. 그냥 참았습니다. 마음이 비단결 같았으니까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마음씨가 새어미에게는 만만함이었습니다.
구박이 더 심해졌지요. 품삯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새어미 딸은 단비가 만든 옷을 입고 저작거리를 활보하였지요. 단비 것이었지만 단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저작거리 포목전에서 비단 한 필이 없어졌지요. 포목전 주인이 관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석이 끌려갔지요. 그날 포목전 근처에서 천석을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하였지요. 단비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관아 문지기가 단비를 밀쳐냈지요. 백정 딸이 감히 어딜. 단비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지요. 그러나 일어나 또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백정의 말은 관아에서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정 딸의 울음은 관아. 마당에서 그냥 바람이었지요. 천석은 열흘을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고문을 받다 숨을 거두었지요.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정의 억울함은 세상의 억울함이 아니었지요. 단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관아 마당이었지요. 맨 땅이었습니다. 차가웠지요.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였지요. 단비가 처음 돈을 벌어왔을 때 끌어안고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단비 자랑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지요.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거짓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억울하게 갔지요. 단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펑펑 흘렀지요. 나중에 알았지요. 새어미였습니다. 새어미가 빚쟁이들과 짜고 천석을 모함한 것이었지요. 천석이 죽으면 단비를 팔아넘기고 집까지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점순 살아있을 때부터 노린 것이었지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비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지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도 안 됐을 때였지요. 새어미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빈 문서를 들이밀었지요. 천석이 술값으로 진 빚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지요. 새어미 딸이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백정 딸이 이제 어디 가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지요. 셋이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며 가져갈 것들을 눈으로 재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새어미가 빚쟁이들 앞에서 단비를 가리켰지요. 이 아이 바느질 솜씨가 한양에서 알아줍니다. 기생집에 넣으면 빚을 충분히 갚고도 남습니다. 단비가 새어미를 바라보았지요. 새어미는 단비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단비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지요. 관아 마당에서 넘어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정 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부하면 길바닥에 나앉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도 풀지 못한 채 맨손으로 나앉는 것이었습니다. 단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새어미가 그제야 단비를 보았습니다. 눈빛에 안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무서워질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단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쌌지요. 가슴에 옥패를 품었습니다. 그것만은 놓지 않았지요. 기생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났지요. 천석이 단비 자랑을 하고 다니던 그 길이었습니다. 점순이 흥얼거리며 장을 보던
그 골목이었지요. 단비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기러기 한 떼가 줄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가고 있었지요. 단비도 다시 걸었습니다. 기생집 문이 열렸습니다.